자, 첫째 날 11월 1일 날 그 김한수가 딜을 했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게 그 김한수의 전처 전 부인과 절친인 사람이 이제 정유라한테 통화를 해서 그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한 것이 이제 인구의 해외자 되게 됐어요. 그 내용을 보면 이제 무슨 일이 있었구나 하는 거를 알게 되죠. 그 김한수 태블릿 PC잖아요. 그게. 그래서 이거로 딜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폭로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 가지고 안 되니까 뭘 하는 거예요? 장시호의 태블릿 PC. 장시호가 건네준 태블릿 PC죠. 근데 원래 이거는 장시호 게 아니고 누구 거예요? 최순실의 비서 안 씨 거라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는데. 근데 그거를 이제 장시호가 그 최순실의 집에 가서, 최순실은 독일에 가 있으니까 그걸 장시호가 그 부탁을 받고 최순실 집에 가서 그거를 이제 가져 나오다가 CCTV에 찍혀가지고 검찰에다 제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이 있었다. 이 증언도 사실은 믿을 수 없는 증언이죠. 그런데 태블릿 PC가 이제 이 태블릿 PC도 조작된 거죠. 그러니까 두 개의 태블릿 PC가 있었던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 날 이제 장시호가 말하는 태블릿 PC와 한동훈의 관계를 말했는데 여기가 이제 핵심이 됐습니다. 이제 그 정유라는 안 나오고 장시호가 주로 강진구 기자하고 통화했던 그 내용, 그것을 가지고 봤는데 그 2시간 동안 방송한 내용의 핵심은 사실은 세 번째 날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유라와 인터뷰를 했지만 결정적인 것은 장시호와의 인터뷰에서 모든 사태가 드러난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또 달리 보셨을 수도 있지만 핵심은 뭐냐? 장시호가 특검의 당시 한동훈에게 특별 보좌역 역할을 했었다 하는 그런 의혹이 강렬하게 드러나는 인터뷰였습니다. 장시호는 자기가 저지른 죄값보다도 훨씬 적은 형량을 배정받은 거죠. 구형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장시호가 한동훈의 이쁨을 받았다. 그런 얘기죠. 이쁨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그것을 태블릿 PC도 갖다 주고 하자는 대로 다 해준 거죠. 근데 한동훈도 팽당한 것 같아요. 한동훈이란다. 한동훈이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이젠 다 끝났다고 생각하고 장시호를 팽시키는 거죠. 근데 장시호는 그때 받은 은혜로 모든 재산을 다 지키고 그때 그 영재센터의 책임자로서 어마어마한 돈을 받았다는 것은 신문에 나서 알고 있는 거죠. 근데 그걸 다 빼앗기지 않은 채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니까 지금은 살만한 거죠. 본인은 뭐 어렵다고는 하지만. 근데 정유라는 어떤 상태냐? 정유라는 끝까지 최순실도 끝까지 이제 버티고 있었는데 아닌 건 아니라고 그러고 계속 버티고 있었는데 사실은 최순실이 박근혜하고 같이 감방에 들어가서 있다가 박근혜만 나오고 최순실은 그대로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유라는 어떻게 하면 윤석열 정부에 더 잘 보여서 자기 엄마도 좀 이제 감옥에서 나오고 사면 받고 박근혜처럼 그렇게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충성을 다한 거죠. 한동훈한테도 충성하고 또 누굽니까? 그 윤석열 정부에 그 할 수 있는 한 다 충성을 다했죠. 그런데 팽당한 거죠. 그러니까
먹고 살 것도 없고 이제 다 뺏겼고 재산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애는 셋이나 됐고 그러니까 어떻게 이거 이제는 윤석열 정부가 이제는 무너질 것 같은 느낌이 있는 거죠. 다 감각이 있어요. 정유라도. 정유라가 훨씬 더 똑똑해 보였습니다. 장시호보다는 그 인터뷰하는 중에. 그건 단답형으로 이 정유라는 단답형으로 얘기를 해요. 딱 그렇다.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상당히 신뢰할 만하게 합리적인 대답을 해요. 누가 봐도 그 당시엔 그럴 수밖에 없었다 하는 대답을 하죠. 인터뷰에서. 그런데 장시호는 강진구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이곳저곳 말이 안 되는 얘기를 계속해요. 합리적이지 않단 말이야. 인간이라면 그럴 수가 없거든. 그런데 그렇게 했어. 뭐 아이스크림을 먹었다니 막 하겐다즈니 뭐 어쩌니 뭐 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다 달라. 신빙성이 없는 거야. 신빙성이. 장시호는. 그래서 장시호가 범인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장시호와 플러스 한동훈. 이 두 사람이 짜고 친 고스톱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충분히 의혹이 들 만큼 이 강진구와 인터뷰를 한 거예요. 그걸 강진구가 전화를 한 게 아니라 장시호가 전화를 했어요. 장시호는 웬만해서는 언론에 드러나는 사람이 아닌데 봉지욱하고 견딜 수 없어서 봉지욱하고 한번 했다는데 봉지욱이 언제 하겠죠. 뉴스타파의 봉지욱이 언제 다시 이 인터뷰를 까겠죠. 그 장시호는 좀 그냥 가만히만 있으면 되는데 계속 뭘 얘기해. 그 다들 퉁나. 머리가 좀 딸리는 거 아닌가? 그런 느낌이 있어요. 정유라보다도 머리가 딸리는 그 집안 내력이 그런 거 봐. 머리가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승에 목 지쳐가지고 정유라가 장시호를 자기 사촌 언니잖아. 그 완전히 그냥 걔 무시하고 아주 그 나쁜 사람으로 몰아버렸잖아요. 정유라가. 뭐 사실대로 얘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도저히 못 견뎌서 강진구한테 문자 보내고 문자를 안 받으니까 또 전화까지 하고 그래서 자기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해명하면 해명할수록 점점 자기가 그렇다는 것을 들켜. 나는 몰라요. 나는 인사조직 분야에서 있어서 사람들을 많이 인터뷰도 하고 많이 와서 나한테 얘기하는 걸 들었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들의 심리를 어느 정도 알죠. 내가 심리학을 부전공으로 했기 때문이 아니라 실제로 많은 사람을 인터뷰하다 보면 얘기하다 보면 그걸 알아들어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이원정 선생님 골. 감사합니다. 이원정 선생님. 네. 강진구한테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강진구가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 탐사 보도를 한두 번 해봤어. 이걸 어떤 질문을 어떻게 파고들어야 되는지 내용을 소상하게 알고 있잖아. 강진구가. 미주알 고주알 다 알고 있으니까 장시호는 당할 수밖에 없지. 장시호 같은 애가 어떻게 강진구를 당해. 이 사건은 바로 그 사건이에요. 그 장시호 플러스 한동훈 얘네들이 범인이다 하는 것을 드러내는 사건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다고 해서 박근혜를 탄핵한 것이 정당하지 않다는 것으로 가진 않아요. 박근혜는 탄핵되었어도 너무나 많은 사건으로 탄핵되었음이 정당해요. 그렇지만 그 특검팀에서 조작한 이 태블릿 PC 이 문제는 그건 특검팀에서 조작했던 검사들 전체를 탄핵시키고 다시는 이런 일이
검찰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본보기로 반드시 처벌해야 된다.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거는 그 특검 만약에 국정조사를 해야 되고 국정조사가 무산되더라도 특검을 통해서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계의 이 기획보도, 이 탐사 보도는 이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이건 보통 사건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그 변희재가 7년 동안 혼자 고군분투해서 태블릿 PC가 조작됐다고 얘기하는 것을 목 놓아 외치던 그 외침이 이제 여기서 폭발하는 겁니다. 나는 그래서 이게 모멘텀이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방송을 또 하는 거고, 그래서 내가 이걸 첫날 보고 그 다음날 내가 이 페이스북에도 쓰고